자, 김기용 변호사입니다. 메가로 US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강의하는데요. 예, 지금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11회로 잡았습니다. 11회를 잡았는데 우리 DT는 4번만 보게 됐습니다. 5번 하려니까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4번만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형법 강의를 들었던 분은 저기 거기서 이제 제가 형법 할 때 뭘 했냐면은 DT를 하고 이제 답안 아무거나 찍어서 그냥 답안에 대한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면 일정상 빡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일단 강의를 보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형법에서 해 보니까 적어도 하나에 30분 이상씩은 투입해야 돼서 강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요. 예, 답안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답안의 작성 방법이라는 게 별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뭐 문제점, 법조문 쓰고 학설, 아는 거 쓰고 판례 쓰고 결론. 쟁점이 서로 연결이 안 되죠. 형법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은 대부분 뭐 약간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무슨 케이스지? 그냥 단문을 낸 거 아닌가? 그냥 단문이지. 케이스를 가장한 단문이야.' 그죠? 그런 경우도 많아 가지고요. 답안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 그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1 회인데 11 회는 제 작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냥 "왜 보강 안 한다면서 그러냐?" 보강을 쪼끔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목표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냥 보강을 잡아 놨습니다. 이 10 일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 놨고요. 예, 최대한 그 한 번 이외에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의 소비 없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 답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형법의 앞부분이니까 아마 오픈되어 있을 겁니다. 무료 강의로. 그 맛보기 강의 이런 걸로 있으니까요. 형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똑같은 걸 하면 형법 강의를 대부분 같이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중복이기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형사소송법에서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법조문을 안 찾아보는 사람은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 강의 듣지 마시고 다른 강의 들으세요. 형사소송법은 법조문을 안 찾으면 안 됩니다. 평소에 찾아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실제 시험에서 찾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올해 시험 문제 뭐 있죠? 영상 녹화물의 뭐 증거 능력 이거의 케이스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 규칙의 법조문 하나만 찾으면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판례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한 조문에 법조문을 그냥 쓰면 됩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 걸 평소에 찾아보지 않는다면은 시험장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점수를 법조문만 그렇게 뺏겨도 그냥 적어도 그게 만약에 10점이면 당연히 5점 이상 받을 텐데 그거를 안 쓴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법조문을 써서 해결하는 게 기본입니다. 형법보다 더 기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그리고 법조문을 안 찾으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못 찾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문을 찾으십시오. 평소에 찾으면서 공부하는 게 공부입니다. 법조문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법조문을 답안에 쓰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쟁점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법조문을 보면서 쟁점을 찾기도 합니다. 답안이 굉장히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조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쉽게 공부한다. 쉽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은 찾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찮은 짓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보면 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통을 감수할 생각을 하십시오. 공부는 어려운 겁니다. 공부를 쉽게 하면 그거는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주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쉽게 주는 것처럼 쉽게 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험을 공부하면서도 당연히 공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공부를 쉽게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자,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일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형사소송법은 그리고 답안에서 문제점 뭐 저기 학설 이런 걸 꼭 써야 되냐, 검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그리고
뭐 법정을 그대로 뺏겨내야 되냐? 당연히 공간을 못 채우고 있으면 법정을 뺏기십시오. 형소법만큼 법정을 뺏기기 좋은 감옥이 없습니다. 당연히 뺏겨야 되고 공간도 부족하고 뭐 이러면 당연히 못 쓰는 거죠. 문제점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판례는 어떻다를 포기하고 안 쓸 수는 없잖아. 뭘 안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점을 안 쓰거나 법중을 안 써야 되겠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본인이 실제 시험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형사소송법의 대략적인 개관을 한번 해봅시다. 형사법 대략적인 개관을 해볼 텐데, 자, 뭐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 한 다음에 필요한 분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강에서 어차피 복습 영상이 있으니까요. 초반이니까 거기 캡처하셔도 좋고요. 예,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구나 정도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요게 칠판과 달리 수평선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혹시 있나? 이런 게 있구나. 예.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 진짜. 그러네. 좋네요. 예, 예, 됐다. 여기다 해서 이제 우리 이걸로 요약을 할게요. 우리 피해자가 이제 맨 처음에 고소를 했다. 뭐 고소나 고발 이런 걸 하면 이제 사건이 진행되죠. 뭐 이거 말고도 그냥 인지 사건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만약에 폭행으로 둘이 쌍방 싸우고 있다. 그럴 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그냥 뭐 고소 고발 없이 바로 인지해서 사건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제 고소 고발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은 수사를 하겠죠. 경찰이 여기서부터 고소고발하면 여기서부터 사실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잠깐만. 이거 움직이는 거구나. 너 좀 멈춰라.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 검사를 수사하면 우리 이제 경찰이 검사한테 사건을 넘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건을 막 넘기는 건 나한테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야, 너 받아라.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송치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넘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건 자체를 아예 넘긴다. 이제 경찰에는 사건이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은 끝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 얘가 송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송치를 하죠. 우리 혐의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송치를 하게 되는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불송치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 이걸 하죠. 그러면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은 송치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소위 1차적 수사 종결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송치 결정이 딱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무조건 불송치 결정이 되면은 불송치 결정에서 사건은 가지고 있는데 검사한테 기록을 송부합니다. 기록만 보냅니다. 송부와 송치는 다른 겁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사한테 아예 주는 거고 송부는 사건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한테 기록만 넘겨줘서 내가 잘했는지 확인 좀 해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송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부를 하면 검사는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불송치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불송치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 고발인이 뭐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의 신청을 한다. 고소고발인이 신청서를 어디다 내겠어요? 사건이 있는데 내겠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냅니다. 경찰서에 내게 되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